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12개 나라를 대상으로 내일 새벽 1시 관세 계획을 일방 통보하겠다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방적 관세냐, 9.12 이전 합의 완료냐, 선택을 강요받게 된 우리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즉각 미국으로 파견해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과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관련한 협력 로드맵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김종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우리도 이번에 일방적 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 수위는 점차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막판까지 압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고일 관세부터 먼저 다른 나라들에게 부여하고 남은 기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Letters out on Monday having to do with the trade deals. Could be 12, maybe 15. You know, Secretary of Commerce right here. And I guess, Howard, I would say it could be maybe as many as 15 or so.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확실히 다음 날부터 바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는 7월 8일부터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관세율을 높이겠다라는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이 됩니다. 지난 4월 2일 지정한 25% 또는 그 이상의 관세율을 우선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나라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초 관세 유예 시한이 지나면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과 주요 인사들이 마라톤 회의를 열어서 상호 관세율을 나라마다 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각국과 협상이 지난주 내내 이어지는 동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관세 발효 시점은 오는 8일부터인데 이제는 또 8월 1일부터 부과가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효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맞는 겁니까? 관세 발효 시점은 트럼프 내각 인사들의 발언 시점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협상 실무를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편인데 다만 지난달만 해도 9월 미 노동절까지 협상을 미룰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었다가 오늘은 약 3주 뒤인 8월 1일을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도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7월 9일부터 관세율을 높이겠다라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지만 적용까지 3주간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견에 가깝습니다. 베선트 장관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나서지 않은 국가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이들 나라들은 8월 1일부터 지난 4월 2일 발표한 관세율로 부메랑처럼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Because we're going to be very busy over the next 72 hours. President Trump's going to be sending letters to some of our trading partners saying that if you don't move things along, then on August 1st, you will boomerang back to your April 2nd tariff level. So I think we're going to see a lot of deals very quickly. 네, 미국의 교역 상대 국가 가운데 100여 개 이상, 특히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켰던 주요 국가 18개 나라를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들은 최소 10%에서 많게는 25% 정도의 관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18개 나라를 그럼 다시 살펴보면 이 가운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국이었던 영국은 가장 먼저 서명에 성공했고 적자국이었던 베트남은 중국을 우회한 수출분보다 자국이 낮은 관세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협약의 틀을 잡았습니다. 무역 공방을 중단한 중국까지 빼면 18개 나라 가운데 진행 상황이 모호한 나라는 대략 15곳 정도가 남습니다. 오늘 트럼프가 언급한 나라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갈등 수위가 적을 것으로 봤던 일본은 농업 분야와 자동차 관세율을 두고 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 기업들과 형평성 등에서 여러 의견이 이어지면서 최종 타결 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차량 부품과 철강 등에서 보복을 시사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협상 합의에는 준비됐다라고 양측이 밝히고 있지만 일방적인 합의안을 받아들이진 않겠다라면서 여전히 지난 주말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런 상태에서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조사 중인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조사가 더해지면 협상이 보다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리 정부도 긴급하게 대응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 고위급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향했네요. 네, 협상이 상당한 고비를 맞이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지난주 협상 이후에 어느 것도 확답을 얻지 못했고 현재 상태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파트너로서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해서 최종 기한 내에 협상의 결과물을 얻겠다라는 구상이지만 전면 관세를 먼저 받아들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관세율의 최종 조건과 유예기간 연장 등에서 막판 집중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 내에 종료될지 한미 간 실질적으로 양측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거론됐던 방위비 문제뿐만 아니라 조선업 협력이 우선 거론이 되는데 한국의 지도정보 반출이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일부 걷어내는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블룸버그의 전망으로는 조선업과 항만 인프라 외에 미국 상품 투자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협력할지 검토하는 수위에 따라서 9일 이전 합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가된 트럼프 정부 핵심 법안인 감세안 통과 이후에 미국 정부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단적인 정책을 추가로 이행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주말 미 독립기념일을 앞둔 연설에서 경제가 로켓처럼 되살아날 기회를 찾았다라면서 최근 주식시장 상승으로 은퇴연금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국민들이 큰 혜택을 얻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려와 달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나 성장률에는 이번 관세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일회성 충격을 반영해 경기 침체 가능성도 월가에서는 현재 30% 미만까지 낮춰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